자, 오늘은 통계함수 두 번째 시간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에 있는 함수 랭크부터 stdev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ar 함수랑 stdev 함수는 그냥 인수만 드래그 해주면 되니까 크게 할 게 없고요. 중요한 거는 랭크,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랭크 함수랑 카운트부터 카운트 if까지 이 네 가지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함수를 엑셀 창에 적어서 먼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랭크 함수가 있고 카운트 함수가 있고 카운타 함수가 있고 카운트 블랭크 함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카운트 if, 마지막이 아니네요. 미안해요. 어제 배웠던 카운트 ifs까지 함수가 이렇게 총 하나 둘셋넷 다 6개, 이렇게 6개 함수가 있는데, 자, 랭크는 말 그대로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카운트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 카운터 함수는 셀의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 카운트 블랭크 함수는 셀에 공백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 자, 카운트 if는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 카운트 ifs는 어제랑 마찬가지로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랭크 함수는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순위를 구할 셀을 먼저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쉼표. 자, 그 다음에 그 순위를 구할 범위를 긁어주고, 그 다음에 옵션이 있는데 내림차순 할 건지 또는 오름차순을 할 건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다음 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 그래서 범위만 지정해주면 되는데 어떤 범위냐? 개수를 구할 범위만 긁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카운타도 개수를 구할 범위, 카운트 블랭크도 개수를 구할 범위. 카운트부터 카운트 블랭크 함수는 개수를 구할 범위만 이렇게 블럭 지정해 주시면 돼요. 셀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에서 카운트 블랭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뜻을 알고 있어야지 카운트와 카운트 블랭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카운트 if는 우리 전에 했었던 함수 있죠. sum if 또 average if, 마찬가지로 같은 형식인데 이번에는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건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 큰 따옴표로 묶어준다.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리고 카운트 ifs, 에버리지 ifs랑 sum ifs 할 때는 합계 범위를 먼저 써주고 합계 또는 평균 범위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써줬는데, 카운트는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합계 범위 또는 평균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조건 범위 그리고 조건 범위 1, 조건 범위 1, 그 다음에 또 쓰고 싶을 때는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했던 에버리지 그리고 썸, 그거보다는 훨씬 이 카운트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var 함수 있죠. var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분산을 구하는 함수. 마찬가지로 범위만 구해주시면 돼요. stdev 함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예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고, 이것도 범위만 긁어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식이 많이 들어가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이렇게 개수를 구할 범위, 이런 범위만 긁어주는 거는 따로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오늘 좀 어제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학생 수, 응시 인원, 결시 인원, 그리고 90점 이상인 학생의 수, 조건이 달렸죠. 자, 이번에는 80점 이상, 95점 이하의 학생의 수, 개수가 달렸네요. 그죠?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진희의 총점이 이 5명 중에 몇 등인지 알아보기 위한 함수를 알아볼 거예요. 등호 쓰고 랭크라고 적어줄게요. 랭크.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랭크라는 함수를 적어줄 건데, 자, 랭크 avg라는 함수가 있고 랭크 eq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엑셀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세분화가 됐는데, 오늘은 쌤이 랭크로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 계약하고 오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함수를 먼저 써주고 최초에 순위를 구할 셀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위를 구할 거는 총점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E3를 먼저 클릭.
이 3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243점이 몇 등이나 할지 알아보는 함수입니다. 자, 쉼표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순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진이 2, 3부터 2, 7까지 이 총점에 대한 범위를 블록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림차순을 할 건지 오름차순을 할 건지 이제 알아볼 건데 내림차순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진이가 2라고 나왔죠? 순위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3점, 166점, 166점이 낮고, 175점이 낮고, 166점이 낮고, 256점이 높네요. 그죠? 그러면 256점이 1등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진이는 2등. 마찬가지로 내림차수로만 하니까 2등이 나왔어요. 3등은 정현이가 나올 거고, 4등은 현영이랑 정철이가 나올 건데, 이 순위를 자동 채우기를 해볼게요. 하게 되면 1등은 확실하게 나왔는데 2등이 겹치죠. 얘네들이 2등이 나오면 안 되는데 왜 2등이 나왔을까요? 자, 랭크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위를 구할 범위. 이 순위를 구할 범위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됩니다. 절대 참조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었죠? 절대 참조? 항상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원이의 순위를 볼까요? 자, 아원이의 순위 범위가 27부터 11까지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될 셀들이 포함이 됐죠. 그래서 항상 범위는 랭크에 있는 범위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F4키를 이용해서 고정시켜준다. 자, F4키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내려주면 이런 식으로 등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는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하니까 아원이가 1등으로 나왔죠. 자, 이번에는 오름차순으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오름차순으로 바꿔서 해봅시다. 1이라고 써주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를 쭉 해주면 자, 이번에는 1등이 바뀌었네요. 현영이부터 정철이까지. 그렇죠? 그리고 꼴등이 아원이가 됐어요. 자, 내림차순은 값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그러면 오름차순은 값이 낮은 곳에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었을 때 성적 또는 점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항상 내림차수가 됩니다. 왜? 총점의 점수가 높아야 되니까 내림차순으로 해주는 거고, 그럼 오름차순 점수가 낮을 때 유용한 게 뭐가 있죠? 단축해야 되는 것들, 달리기 있을 거고, 그죠? 달리기나 뭐가 있을까요? 시간에 관련된 점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오름차순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이따가 달리기에 관한 문제를 할 때는 오름차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랭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죠. 랭크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순위를 구할 셀은 뭐 눌러주시면 되는데 순위를 구할 범위 절대 참조해 주는 거 이건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게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값이 높으면 좋은 거는 무조건 내림차순,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는 오름차순,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림차순은 높은 거, 오름차순은 낮은 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수를 구해볼게요. 자, 학생수를 구할 건데 옆에 쌤이 카운타라고 써놨죠. 카운타. 자, 카운터 함수는 아까 얘기했죠.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카운타 함수는 셀의 공백이 아닌 개수. 문자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문자도 포함 가능. 우리 에버리지 A 할 때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카운타 먼저 써주고, 카운타를 이용해서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응시 인원이었으면 카운트를 썼을 건데 학생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카운타를 써주는 거예요. 자, 학생수를 구할 건데 점수로 하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제대로 구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를 구할 때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하면 진이부터 아오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생수를 전체 다 구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어긋나겠죠. 왜? 한 칸씩 또 밀리기 때문에 학생수 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또 해줘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F4키가 안 되니까 엄청 불편해요. 자, 절대 참조하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5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각 과목별 응시한 학생의 수를 구해볼게요. 등호 써주고 이번에는 카운트로 해서 점수로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로 해주면 되겠죠. 카운트도 가능한데 카운트는 위에서 썼으니까 카운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카운트 써주고 해당 범위만 이렇게 블록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됐죠? 그러면 사무 과목에 응시한 학생이 3명, 1명, 2명, 3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자동 채우기를 해줄 건데 절대 참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겠죠. 왜? 절대 참조를 해주게 되면은 사무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 채우기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다음 결시 인원이라는 건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결시 인원을 한번 구해볼게요. 등호 쓰고 카운트 블랭크를 찾아서 써주고 블록 지정 B3부터 B7까지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것도 쉽게 빈 공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자동 채우기. 관일의 빈 공간은 하나 있습니다. 응시를 결시를 했습니다. 과학은 모두 시험을 다 봤습니다.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카운트 블랭크 이런 것들은 함수 중에서도 제일 쉬운 거기 때문에 쉽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90점 이상인 학생의 수, 90점 이상인 조건이 달렸죠. 그럴 때는 카운트 if다. 카운트 if를 써주시고 범위를 구해볼게요. 범위는 90점 이상인 학생의 수, 사무 과목이 90점 이상인 학생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칸은. 옆 칸은 그러면 관일의 90점 이상인 학생의 수가 되겠고 그 옆은 과학의 90점 이상인 학생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등호 누르고 카운트 if 클릭. 레인지 범위를 먼저 구해주세요. 범위 사무 점수를 쭉 다 긁어주고 쉼표 9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쌍따옴표 이상 표시 9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쌍따옴표로 닫아주고 가로 닫기 엔터까지 해주면 자, 진이부터 아원이의 사무 점수 중에 90점이 넘는 사람은 정현이밖에 없죠. 그러면은 한 명, 마찬가지로 한 명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옆으로 자동 채우기를 쭉 해주면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90점 이상인 학생의 수. 자, 관일 진이부터 아원이까지 90점 넘는 학생이 몇 명이다? 진이 한 명이다. 한 명 맞죠? 또 과학 점수. 이 과학에 90점 넘는 학생은 아원이 한 명밖에 없네요. 그래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80점 이상, 95점 이하의 학생 수를 구해볼 건데 80점 이상이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95점 이하라는 조건이 하나 더. 그러면 총 조건이 두 개인데 if는 조건을 하나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count ifs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조건 80점 이상. 자, 사무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범위 먼저 지정해주고 쌍따옴표로 80점 이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쌍따옴표 닫고 쉼표 누르면 두 번째 조건을 쓰게 돼 있죠. 두 번째 조건을 쓰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범위를 똑같이 긁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범위를 똑같이 긁어주고 쉼표 누르고 이번에는 쌍따옴표 눌러서 95점 이하라고 했으니까 95점 이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80점 이상 95점 이하인 학생. 자, 진이는 75점이니까 80점 이상이 되지 않죠. 정현이는 95점 이하라고 했는데 95점을 넘어 초과해 버리니까 포함이 되지 않을 거고 포함되는 건 아원이 혼자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를 또 쭉 해줄게요. 자, 여기는 좀 많은데 관이 점수 중에 80점에서 95점 이하인 그 안에 포함되는 학생이 몇 명 있을까? 진이 90점이니까 포함될 거고 현영이도 포함이 될 거고 정현이는 시험을 안 받고 정철이는 85점 이상이니까 포함이 될 거고 아원이가 포함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 둘, 세 명이 되겠죠. 자, 과학 점수도 마찬가지로 80점 이상. 80점 이상이면 80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80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80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80점 이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78점 포함 안 되죠. 현영이 포함됐죠. 정현이 포함 안 됐고 정철이 포함돼서 현영이 정철이 포함됐고 아원이는 95점을 초과했으니까 아원이 포함이 안 될 거고 그래서 현영이랑 정철이가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카운트 if랑 카운트 ifs는 합계 범위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합계 범위 또는 평균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들 여기 들어가는 형식들이 중요하니까 이 형식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사는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VAR 써주고 이 VAR도 종류가 많은데 그냥 VAR로 설명할게요. VAR 적어주고 마찬가지로 인수를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분산에 대한 값이 나올 거고 고정할 필요 없이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STDE 써주면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도 눌러서 범위만 블록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각각 과목의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어제보다 좀 쉬웠을 것 같은데 랭크 함수, 이 랭크 함수 안 바꿨네요. 자, 랭크 함수 총점이 높은 거였으니까 내림차순으로 바꿔줘야겠죠. 내림차순을 쓸 때는 0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1등 아원이, 2등 진이, 그리고 정현이 3등, 그리고 정철이, 현영이 공동 4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순위가 진짜 중요하고 나머지 요 카운트 if랑 카운트 ifs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개학하고 경영정보 사실에서 만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